네, 10월 8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라이브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댓글창에 많은 분들께서 반가요 이렇게 인사 말씀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 연휴 기간에 빗길과 어려움을 뚫고 지역에서 또 올라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첫 출연이신 것 같습니다. 신용환 교수님 모셨고요. 네, 겸고운 방송국의 박형광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겸고운 오늘 쉬죠? 쉽니다. 네. 하지만 쉬지 않는 편의점. 네. 우리 편의점이라서 네. 동네 편의점 쉴 수가 없어요. 저 편의점 나오려고 미리 올라왔어요. 오, 네. 야. 원래 어젠 줄 알고 박형광. 어젠 줄 알고 수업 당일날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죠. 어제 화요일이니까. 네, 미리 그렇군요. 표를 안 끊어놓으면은 탈 수가 없어서 야, 미리. 울산에서. 울산. 그리고 네, 제 고향 교수님은 울산입니다. 저는 청주에서 네, 성묘하고 네. 뭐 계속 지역에서 4일 동안 인사드리다가 어제 오후에 올라와서 바쁘시겠다. 네네. 네, 지역 민심 좀 소개해 주십시오. 추석 때. 실제 이제 장보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청주, 충주, 옥천 등등등 다니면서 이제 네. 전통시장 장보기를 하는데 제가 장보기를 하면 이렇게 앞에 기관장이나 뭐 의원님들 앞에 가시고 예. 뒤에 이렇게 조용히 갑니다. 예. 뒤에서 과연 민생 회복 쿠폰 효과가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장에서 돌아오는 답은 마중물 효과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논란들을 자꾸 이제 뭐 발목 잡듯이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확실히 좋습니다. 네, 그게 이제 승수를 얼마나 창출하냐의 문제인데 대체로 현재 파악되는 걸로도 2.5배에서 3배 정도는 창출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걸 퍼주기다 뭐다 폄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전혀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굉장히 반응이 좋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의 일에 대한 일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제발 좀 정쟁에 대한 거 이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안타까운 건데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상당 부분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거를 마치 정쟁으로 네. 이해하는 이런 경향. 이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좀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서 속도 낼 부분은 내고 강약 사안에 따라서 중하게 할 부분과 아닌 부분 이런 걸 잘 좀 가려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의리의 박형광 기자님. 저는 댓글창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땠어요? 울산은 또 이게 이게 참 저도 이거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제가 이번에 가서 친구들 많이 만났거든요. 오, 근데 취재 차원에서라도. 친구들을 만나니까 확실히 2030의 극우화 확실히 보여요. 그래요? 이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도 그 확신의 TK이시기 때문에 물론 아들 때문에 네. 조금 바뀌긴 했는데 여전히 TK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재명 정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된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그거 디테일한 더 물어보지 않았어. 싸울까봐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내려갔다 아빠랑 싸울까봐. 근데 아마 아버지가 유튜브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수 유튜브도 보시고 물론 아들 보려고 이제 진보 우리 취재 편의점도 보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변에 TK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이미지 같은 걸 좀 주워 듣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라가 좀 이거 잘못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아마 대법원장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저는 명절 앞두고 그 용산역하고 서울역 저희 이제 늘 항상 현장 라이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보니까 정치보다는 의외로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 첫 번째 젊은 분들은 코스피에 대해서 이번에 좀 벌었다. 그래서 대통령을 믿겠다. 5천 반드시 가주시라.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고 또 하나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버티는 대통령 응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 굉장히 많이 부분만큼은 했어요. 뭐 여야 관계없이 의견 다 일치가 된 되는 것 부분으로 같더라고요. 보여집니다. 실제 대통령 정말 잘했다. 네. 잘하고 계시다. 이런 응원이 많더라고요. 실제 이제 현장에서 그게 릴레이 1인 피켓 시위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는데 이제 경론이 많이 있었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러면 당직자 포함해서 국회의원 등등이 같이 할 거냐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의원님들이나 또는 당직자 또는 어떤 뭐 책임 맡은 사람들이 할 때에는 마치 네. 국가 대 국가의 뭐처럼 이게 또 변질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사회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좀 하고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릴레이를 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뭐 당에서 뭐를 특별히 뭘 더 나서서 뭘 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이 연휴 네. 기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트럼프 엄석대죠. 엄석대의 그쵸. 일방적인 맞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 엄석대. 네, 그 모습에 대해서 규탄하는 이 부분은 여야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다니면서 이제 하도 프랭카드가 많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데요. 아니 근데 저 프랭카드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현수막 정치. 이제 현수막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조금 뭐 표현을 격하게 하면 기득권들이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자기들 정당에 대한 거를 해놓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권은 사시사철 다 아무 그 문제 없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명절 때 나머지도 다 같이 가는 것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에서 은근슬쩍 지금 프랭카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서울 지방 다 똑같아요. 민생을 국민의 일상 더 든든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지난 주에는 혼자 다 해먹어라였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혼자 다 해먹어라 너무 위에 원색적인 작은 거 아닙니까? 글씨로 대통령 뭐 대법원장 뭐 혼자 다 해먹어라 이렇게 돼 있었고 예. 요번에 국민의 일상 더 든든하게. 아니 국민의 일상이라니요. 국민의 일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요. 아무 일 내란으로. 없었다는 듯이 단 한 번 지금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개사과류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일 없는다는 듯이 은근슬쩍 넘어가고 일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보수의 복원력이라고 그러죠. 그게 좋은 쪽의 의미의 복원력이 아니라 이런 부분 요령 테크닉에 의한 복원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도 어제 그 중진 의원 한 분하고 통화를 길게 했는데 스멀스멀 올라오는 여론이 있으니 바로 견제론이라는 거예요. 견제론. 그래서 이른바 이제 견제 세력으로 혼자 다 해먹어라. 네. 이게 지방선거를 겨냥한 네. 그 타겟 구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견제론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국민주권 정부가 일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숙제도 따박따박 해서 내야 되고, 그다음에 복습도 해야 되는 거고. 네. 예습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동시다발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특히 내란 청사는 이거 그냥 그 여일하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수준이잖아요. 따박따박 똑바로 해야 되는 가장 중차대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놓칠 수가 없으니 얼마나 일이 많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저희 가족 밥상에서는 그냥 일단 좀 대통령 됐으니까 밀어주지 뭘 그렇게 하나하나 뒷다리를 거냐. 그리고 국민의힘 너무 한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중간만 가도 사람들이 대충 좀 도와줄 텐데 중간을 못 가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희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영남에서는 어때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사실은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악마화가 너무 많이 진행돼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탐탁치 않은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아.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의 그런 공격들이 먹히더라고요. 오. 저는 그래서 그게 조금 진짜 무섭네.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예, 이번 예. 지방선거에서도 예. 뭐 지난 18년도에서는 24대 1, 뭐 구청장만 봤을 때 서울 지역에 네. 그런 원사이드한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탄핵 이후 정국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사실 같은 국면이긴 한데 저는 네. 그렇게까지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추석 때 말하는 걸 보면은 서로 진영이 공고화되어 있겠다. 오히려 이 사람 저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려가서 뭐 친구들이나 이제 아버지나 뭐 얘기를 좀 듣는데 듣기 싫래?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네. 팩트. 제가 근데 기자지만 네. 뭐 이거 짚어줘봐야 개인적인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어차피 싸움밖에 안 난다. 네. 뭐 그걸 니 잘났다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네.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경향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네, 그런 네, 생각도 네. 들고 예. 뭐 이거 좀 덧붙여서 방금 현수막 정치 얘기하셨는데 그 현수막을 제가 취재를 좀 빡세게 했었어요 예전에 오, 지난 예. 총선 때. 근데 그거는 지금 현행법상으로 걸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걸 수 있고 당협위원장 그리고 당 대표 그리고 그냥 당에서 걸 수 있거든요. 네, 네. 나머지는 다 그 법에 위배됩니다. 어. 그러니까 구청장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한가위 풍성 한가위 되세요 이런 거 다 안 되는 구청장은 거예요. 글은 되는데 네. 사진은 안 돼요. 사진은 안 돼요. 아, 이게 그 조금 현수막에 이상하게 아주 돼 있죠. 그냥 아주 디테일이 살아 있구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다 신고하시면 예. 철거 대상입니다. 아, 예. 근데 저는 현수막 정치 문제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 가짜 뉴스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현중 네. 중국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써놓은 게 되게 많은데 가짜 뉴스만 전문으로 다는 당이 있죠. 현수막 당이 있습니다. 현수막 당이 있습니다. 그 예. MBC가 그에 대해서 취재해서 수도 없이 보도했더라고요. 예. 저 민주당에서도 신고하고 해도 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그거는 당명을 되게 조그맣게 적어놨어요. 맞아요. 저것만 넣으면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저렇게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은 왜냐하면 현수막이 붙어 있으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걸 사실로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 당국에서 예민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명절 최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냉부 이렇게 부르는데 냉부해? 냉부해. 네, 냉장고를 부탁해. 냉장고를 부탁해 사상 최고치를 네. 시즌 1, 2 합쳐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 프로그램 애청자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 평소에? 냉부를 네. 평소에도 늘 보고 있고 그 최연석 셰프의 허세, 소금 뿌리는 소금 거. 뿌리는 그리고 거. 좌우 통합. 아니 저도 근데 이번에 예. 덕분에 봤어요. 아 그래요? 원래 안 보다가 어. 원래도 그냥 클립으로 조금씩 올라오는 거 네. 유튜브에서 조금씩만 보다가 네. 이번에 이제 한번 켜보고 봤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요거 취재를 좀 세게 했어요. 네.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워낙 그 네.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올리고 그래서 제가 그 취재하면서 우리 박형광 기자한테도 또 사이드 취재에서 물어봤었는데 엄청 취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종합해 보면 그 48시간이 안 비어요. 안 비어요. 대통령의 48시간이 빼곡히 차 있어요. 네. 제가 다 사실 체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또 스멀스멀 사라져. 그러니까 박근혜의 사라진 세월호 7시간 프레임에 이제 가두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팩트가 그게 안 맞으니까 네. 그건 또 빼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사망하고 이렇게 많은 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그 사이에 예능을 찍어 이렇게 또 프레임을 바꿨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의 한 저는 사람으로서. 그 제가 TV를 그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보는 게 연중 행사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뭐 하도 정신없이 네. 다니니까 그게 없었는데 가족들하고 일부러 앉아서 봤습니다. 네, 정말 뭐 감동 있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그 앞전에 여러 시비를 걸은 건 그렇다 치고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네.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는 분명히 생각이 바뀌는 게 기본일 텐데 그쵸.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깔깔거리고 웃고 뭐 요리하고 뭐 그러니까. 장난치고 이런 걸 상상을 했겠죠. 예. 공격하는 그 패턴을 보면 그런데 내용이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K푸드에 대한 어떤 네. 그 탁월함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알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다 보니까 그럼 바뀌어야 될 텐데 뒤도 바뀌지 않았다. 네. 뭐 멀리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악의 평범성. 평상시에 동조하고 뭐 그에 대해서 이빠른 소리 쓴소리 안 하던 사람은 결정적인 잘못이 있을 때도 그에 동조해서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자기가 불법인지도 모르게 네. 일상적으로 이 사람들 12.3 예. 또 그 이전에 맨날 술 먹고 뻥카 보내고 그럴 때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몇 시간 얘기해봤어요 본인들이? 그 자기들이 그 범죄 저지른 줄 모르고 계속해서 동조가 가다가 12.3 때 마저도 아무 말 못하고 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하고 온 거잖아요. 예. 이제 와서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늘 얘기하는데 무슨 낯으로 예. 몇 시간을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거울 한 번이라도 봐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악한 사람들이.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전에 이제 댓글에 녹방이냐 라이브냐 아, 물어보시는 댓글들이 있어요. 라이브입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저희 차 출근했습니다. 완전 라이브입니다. 완전 예. 라이브입니다. 예. 예. 질문이 뭐였죠? 냉부에, 이 얘기하다가 깜짝이야. 냉부에 어떻게 보셨어요? 그 얘기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이 먹히는 게 뭐냐면 참 공격하기 좋은 프레임이에요. 이게 냉부회가 아니 국가적 재난 상황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던 공무원이 사망했는데 예능을 출연하고 있냐? 네. 라는 그 프레임, 네. 이거 자체가 사실 거기가 틀렸거든요.
국가 재난 상황은 맞죠. 사실 근데 그게 27일, 26일 저녁에 8시 20분에 화재가 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1호기 안에 있었습니다. 유엔 순방에서 돌아오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토요일 오전 6시 30분쯤에 그 화재가 진압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어떤 상황이 뭐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최고종 그 재난 컨트롤 타워는 행안부 장관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국가적 재난으로 격상되면은 국무총리가 그 컨트롤 타워를 맡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28일 날 이미 다 짜져 있는 스케줄이고 그리고 방송사에서 이미 다 세팅이 돼 있고 네. 그 목적 자체가 사실은 K푸드와 관련해서는 이 세계화를 하겠다. 그것이 사실은 주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대통령을 홍보하겠다 뭐 해가지고 뭐 톨이랑 이렇게 나가가지고 뭐 네. 홍보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 내용을 보면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공무원께서 사망하신 게 지난 3일 맞아요. 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공무원이 사망했는데 왜 출연하느냐? 이 시간 관계가 너무 안 맞다라는 얘기거든요. 시계열이. 예, 그러니까 그 녹화를 이미 했고 그 다음에 방영되기 전에 공무원이 사망해서 좀 추도 기간을 가지는 게 어떻겠냐라는 비판은 마땅하겠지만 그래서 사실 또 연기를 했잖아요 방송을. 그렇죠. 하루 연기했죠. 근데 공무원 사망까지 했는데 너는 거기서 예능 출연하고 있냐? 이게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너무 프레임이 강력해서 먹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가서 그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이번 한 10명 정도 모였거든요. 네네네네. 제 고등학교 친구들. 야, 그 이재명 뭐 공무원 그 했는데도 그렇게 한다. 그 예전의 생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네. 예전 악마화했던 네. 뭐 김문기 씨가 사망했는데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은 강력하게 선제 대응을 좀 해야 된다. 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요거 가지고 월요일 날 MBC 라디오에 나가서 설명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그걸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 짤 만들어서 막 퍼뜨리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짤로 만들어서 퍼뜨려 주시라 제가 당부를 좀 드리면 그 박형광 기자가 이번에 뉴욕 현장 출장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뉴욕 현지에서 트랩에 올라간 시간이 대통령이 오후 15시 38분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출발한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3시 38분이에요. 그럼 서울에 도착한 시간은 그 이튿날 서울공항 8시 46분이에요.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시각은 8시 15분에서 20분 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 대통령이 1호기에 탑승하고 있는 상황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내리자마자 이건 제가 대통령실 그 관계자들한테 확인을 한 건데 내리자마자 바로 직접 보고가 됐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트랩에서 내려서 도착하자마자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초진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진화된 게 27일 그 다음 날 새벽 6시 30분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불이 꺼졌다 한 게 오후 6시예요. 그리고 대통령 그날 밤을 샜대요. 밤을 새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 9시 39분에 이규현 수석 명의로 입장이 쭉 나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쫙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28일로 넘어가요. 우리 28일 날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리고 나서 그날 토요일 28일 오전 10시 50분에 3실장 등 주요 참모진들이 모여서 긴급 비상회의를 하고 오전 11시 38분에 기자들한테 예고를 하고 12시 10분에 브리핑을 합니다. 그리고 비공개 일정이에요. 네. 비공개 일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JTBC 경호 사진 캡처본이 돌아다닌 시각이 28일 일요일 날 오후 1시 44분 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 언제 냉부가 촬영이 됐겠죠. 근데 몇 시에 몇 시간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밝혀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8일 오후에 촬영한 것은 팩트다. 그리고 28일 오후 5시 30분에 경호 엠바고를 걸고 또 회의를 합니다. 시도지사 17개 시도지사들은 화상으로 다 회의에 참여를 해요. 정보청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40분에 엠바고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찍었어요. 그 앞뒤로 계속 다 챙겼어요. 그러니까 트랩에서 내려서 이 화재와 관련해서 상황 보고를 계속 받았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일요일 날
국회 행안위 위원들이 전부 현장을 가요. 화재 현장을 가서 보고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보고를 받는데 그 자리에서 이재용 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100% 복원 됩니다. 복구는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손실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사실들은 나중에 다 밝혀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용산 차원에서는 이거를 고냐 수도비냐. 그리고 당연히 명절 계획은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거는 안 하면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리고 명절에 K푸드를 가지고 하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계속 잘못된 이거 네, 됩니다 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 정도면 가도 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했을 네, 수 네. 있겠다. 근데 그때 가만히 있어봐. 조금 더 체크해 보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뭐 그거는 갑론을박이 있고 뭐 그 KBS 라디오에 출연한 우상호 수석에 따르면 투표로 결정을 했다는 거. 네, 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거는 투표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내보낼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 공무원에 대한 어쨌든 장례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방영을 한 거잖아요. 네, 네. 저는 할 일 다 했는데 네, 네. 뭐가 문제냐? 깨알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잘 아마 예. 이런 것들을 짤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건 이제 장윤선 기자님께서 기자님이시니까 이렇게 깨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위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민주당의 또 진보 쪽에 오랫동안 저기 하신 분들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 이런 식으로 뭐냐면 질문을 하면 아주 상세하게 답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자세히 알려주려고 그래요. 진실되게. 그런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프레이밍의 법칙으로 보면 맞아요. 예. 당신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줄 알아? 어. 우리는 달라. 이거 네.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네. 다 할 일 다 했어요. 할 일 다 하고 예. 마음속에 또 애도 기간 그렇습니다. 다 애도하는 부분들 다 가슴으로 애도하고 당신들처럼 리본 거꾸로 달고 아무것도 안 쓰고 이런 짓 안 해. 네. 딱 그 정도. 우리 할 일 다 하고 하는 거야. 위패도 영정도 없이. 당신들하고 같은 줄 알아? 예. 요거 한마디로 끝나는 거죠. 예. 자꾸 설명하는 자가 제가 집니다. 제가 너무 아니 길게 이거 얘기했네. 기자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 저희 같이 정치인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은 예. 프레이밍 법칙에 따라서 아주 기본적으로 당신들하고 같은 줄 알아? 예. 딱 이거 한마디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참 답답한 게 그리고 이게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K 콘텐츠 특히 K-푸드, 뭐 K-무비, K-팝 이런 것들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뭐 옛날에 어떤 영부인 무슨 어떤 한식 영부인이요? 이명박 김윤호 무슨 뭐 한식 세계화 이러면서 엉뚱하게 국민 예산 퍼붓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민간에서 알아서 이게 민간 외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김혜경 여사의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김밥을 전부 쓰시라고 했어요. 외국에 나가면. 근데 맞아요. 이제는 확실하게 김밥이라 스시하고 김밥은 다른 거야. 네, 라는 네. 인식이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박혔고 또 하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퓨전 스타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최현석 셰프께 안 되고 다식 만든 손정원 셰프께 채택이 된 그걸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옛날에는 어떻게든 외국인 입맛에 우리 거를 맞추려고 퓨전을 굉장히 따라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저는 김혜경 여사 그 얘기가 너무 와닿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거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맞습니다. 필요하다. 이재명 피자는 한번 먹어보고 싶던데.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시래기 그죠? 김풍 매직.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보면서 재밌었던 게 저도 이번에 뉴욕 가서 K푸드 관련해서 취재를 했는데 오. 그 실제로 코리아타운에서 한식당 운영하시는 분도 예. 그 오랫동안 되게 유명한 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얘기를 좀 들어봐도 이게 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것 같냐? 완전 한국식으로 해서 그렇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진짜 뉴욕에 막 한식 장독도 있고 그렇다면서요. 네, 뭐 진짜 된장, 고추장 이런 거. 진짜 된장을 만들어서 하시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야. 진짜 한식을 먹으려면 저 집을 가야 돼라는 이미지가 생겨서 거기가 잘 된다라는 얘기 하시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식이 지금 세계화를 하려고 하면 어떤 걸림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반찬 문화가 굉장히 많이 퍼주는 문화인데 사실은 그렇죠. 계속 리필도 해주고 예. 한국만 근데 그래요, 사실은.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걸 마케팅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나의 디시만
나의 완전한 DC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찬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그거 포함이 되니까 비싸다고 느낀대요. 네. 그래서 이번에 냉부회 같은 걸 보면은 일품 요리를 만들잖아요. 단품 요리잖아요. 네, 단품 요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저런 게 있어. 반찬들을 다 빼고 괜찮은 단품 요리. 네. 그런 것도 한식에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좀 의미 있었다. 또 감성적으로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시래기라는 게 자꾸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러면 실외기로 바뀔 수 있어요. 시래기라는 게 얼마나 그 정말 뽀시래기 뭐 이렇게 하듯이 마치 이제 주류에서 밀려서 그야말로 이제 그 부스러기처럼 옛날에는 버렸죠. 그렇죠. 무하고 아니다, 이제 옛날에도 버려지는 많이 거, 먹긴 했었다. 버려지는 거 주워서 이제 뭐 음식 말려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이제 정말 서민 중에서도 완전히 서민 음식인 부분을 지금 세계화해서 올려놓는 부분 거기에 정치적 정무적으로 봐도 강원도 양구라고 하는 특정 지명을 말씀을 하셨죠. 네. 정확히는 양구 펀치볼. 양구 펀치볼에 있는 그 시래기 이제 집단 산지가 유명한 건데 양구라는 데가 정치적으로 봐서 뭐 이재명 대통령께 뭐 몰표를 주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강원도는 민주당에게 험지입니다. 부분들까지도 다 배려하고 그러면 이제 이들이 마치 악다구니 쓰듯이 자 이제 공개해라 시래기 수출량이 얼마나 느는지 공개하라 막 하잖아요. 한번 공개해 봅시다. 분명히 수출이든 내수든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한번 보자고요. 아니, 그리고 저는 뭐 어떤 걸 느꼈냐면 두 내외가 출연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분석하기로는 그냥 평범한 가정집 엄마 아빠가 출연한 것 같은 느낌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처음에 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 사람은요 뭐 이렇게 뭐 사과하고 이럴 때 편지를 써요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하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때 그런 거 잘 못 봤잖아요. 너무 잘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았잖아요. 누군가 한 명이 한 명을 컨트롤하고 있었죠. 네.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게 양구 펀치볼 뭐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일상을 사는. 일상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일상을 사는 평범한 5060 부부의 모습이 그냥 나온다.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너무 우리가 뭐랄까 그냥 딱 마음이 이심전심이 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또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완벽한 이제 국민들과의 쌍방향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일일이 다 만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퀴즈랑 많이 대별이 되죠. 당시에 이제 3점 몇 프로 하다가 방송 시작하자마자 2.8 뭐 이렇게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딱 나와서 그때 인수위 시절이란 말이에요. 당선인 분이란 말이에요. 가장 힘이 피크로. 지금은 뭐 인수위도 없었잖아요. 가장 피크로 치솟았을 텐데 딱 유퀴즈 나가서의 몇 마디 앞쪽에 몇 마디가 마치 뭐였냐면 내가 정말 바쁜데 이런데도 나와주는 거야의 느낌으로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뚝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뭐라죠? 이 라운드 티라고 그러나요? 그 일반 티셔츠에 자켓에 하면서 그냥 대통령이 대한민국 그동안의 대통령에서 보기 어려웠던 모습들이죠. 진정으로 인터랙티브 커뮤니케이션, 진짜 쌍방향 소통을 한다라는 느낌. 그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민들에게 어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웃긴다. 댓글창에 시래기를 쿠팡에서 주문했대요. 근데 저도 이번에 시래기라는 것을 그 어원을 처음 찾아봤어요. 아마 마켓컬리 이런 데서 구매 1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래기가 약간 뭐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 주워 와서 이렇게 말려서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못하고 자라서 이번에 알았어요. 그 시래기가 그런 거구나. 그리고 대통령이 왜 시래기를 좀 그 주제 음식으로 내세웠는지도 이제 이번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니 왜 김장할 때 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빨랫줄에 할머니들이 널어놓고 말려서 그거를 겨우내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매니아들이 많아져서 양구 펀치볼 이런데 집단 산지들은 맞아요, 집단 산지. 무의 이제 부산물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주가 되고 무는 아예 수확을 하지 않아요. 진짜 위쪽만 잘라서 하는구나. 시래기만 해서 건조하고 이건 아예 그냥 수확할 저기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상대로 시래기 위주의 이제 그런 품목이 개량된 거죠. 품종이. 아니 근데 홈쇼핑에서는 아예 딱 해가지고 팔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김치하고 고등어하고 시래기하고 딱 넣어가지고 그 조림을 하면 예. 요거 하나만 있으면 배고프네요. 저녁 끝. 아니 걱정이 생겼다니까요. 저기 시래기 왜 코다리찜 이런 집 많이 있잖아요. 예. 보면 고등어 요즘 이 시래기 조림. 가격이 올라서 5,000원 정도씩 해야 별도 추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아예 처음에 시킬 때 같이 나오는 집이 있고 별도로 주문을 해야 되는 예. 집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예. 가격이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부부가 하시면서 예. 훨씬 더 품절이 될 것 같아서 예.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까. 다음 광고는 시래기 고등어찜으로. 그럴까요? 예. 아유 많은 분들이 저희 오랜만에 그 저 뭐지 이 시래기가 슈퍼챗도 무입을 많이 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찌됐든 제가 보기엔 냉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호감이 더 올라갔을 거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국제사회에도 상당히 이제 K푸드를 알리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음식이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되게 여기 산업여군 얘기도 너무 네. 웃겼고 참 재밌었다. 그리고 김풍 작가의 이재명 피자는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저희가 시청하면서 이제 놓친 게 있었잖아요. 예. 이재명 피자라는 피자가 원래 있는 거예요. 그 원래 이재모. 예, 그 이제 부산에 뭐죠, 있죠, 부산에. 원래. 예. 자료 화면에 예. 살짝 그 유튜버 화면이 올라왔었죠. 아. 그 말 실수로 막 이렇게 먹으면서 이재명 피자 먹으러 부산 가야 되겠다 막 하는데 잠깐 뭔가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아 그러다가 이재모 피자인데 이제 네. 이렇게 말하죠. 네. 그게 자료 화면에 올라왔지만 사실은 저 같은 사람도 그걸 제대로 캐치를 못했던 거죠. 평소에 그 짤을 본 적이 없어서 네. 그런데 마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홍보하기 위해서 억지로 뭐를 했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시간 날 때 다른 거 엉뚱한 거 보지 말고 그런 짤이라도 한 번 더 봐주시라. 그런데 원래 출연자가 나오면 네. 그런 식의 네이밍을 많이 짓는 게 해요. 네.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흔한 그렇죠. 일이죠. 뭐 예. 사실. 아니 그리고 사실은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는 네. 생각도 좀 드는데 여하튼 예능 프로그램 하나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은 JTBC가 제일 기뻐할 거다. 예, JTBC가 시청률 대박을 쳤기 때문에 그 뒤로 그 재방송 네. 해놓은 걸 보면 14번인가 써 있어요. 편성을, 예, 네. 편성이 뭐 JTB 1, 2 막 있잖아요. 네, 그 네. 사이드 채널들 계속해서 14번인가 써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에이펙 정상회담 네. 취재를 가야 되는데 네. 에이펙 앞두고 한국의 그 문화를 홍보하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죠. 에이펙의 메인 메뉴 선정이 끝났네요. 그러니까 시래기네 시래기. 이재명 피자 먹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그 체포적부심 논란이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박경화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저야 이제 알지만 이진숙을 왜 체포하는지. 근데 저도 체포한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하고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놀라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포하기 전에 뭔가 좀 이진숙의 체포에 불응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더 알려졌으면 좀 덜 이질감이 들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됨으로써 이 사람의 정치 생명을 혹은 그 어떤 마이크를 계속 갖다 대주는 꼴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네. 조금 듭니다. 예, 각종 호소인들을 많이 봤는데요. 여전사 호소인은 또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수갑을 보통은 심지어 저 김건희 뭐 이런 사람들조차도 네. 사실은 이 천으로 덮고 가리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 근데 막 그걸 그냥 마이크 위에 들고 몇 번씩 6번인가를 들더라고요. 네, 일부러 네. 드는 거죠. 예, 일부러 보라고. 그렇게 들면서 네. 자 그런다고 그럼 보수 결집으로 연결이 되느냐? 전혀 연결이 안 된다는 거는 뭘로 우리가 알았습니까? 명절 직전이면 네. 국민의힘은 항상 서울역을 갔습니다. 네. 서울역 안 갔죠. 그러네요. 예, 그 못 갔죠, 이준숙, 이번에. 빵준숙 와, 뭐 못 갔구나, 그, 서울역. 그 정도 서울역 보수 결집 취재편의점도 갔었는데. 그렇죠. 그런 정도의 보수 결집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왜 안 갔겠어요? 당연히 예. 가서 막 호소를 했겠죠. 예. 난리를 쳤겠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만큼 결집이 안 되죠. 실제 대구, 동대구 집회하고 서울 집회를 한 번 했잖아요. 네. 했다가 중단을 했죠. 그 뒤에 이제 이어가질 너무 않죠. 안 모이니까. 네네. 그 정도의 결집력이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더 서로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
호소인 전략은 생각보다 그렇게 성공하지 않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죄를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좀 전에 박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옳은 지적이에요. 코스프레하기 딱 좋게 사실은 그보다 더 안타깝고 조금 제가 화가 나는 거는 추석 밥상에 올라갈 것들이 코스피 3천, 그렇죠. 그다음에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활약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아요. 민생을 위해서 지금 3,500 넘었습니다. 3,500 넘은 거.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맹활약하고 일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렇죠. 엉뚱하게 바로 그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물타기 내지는 거꾸로 끄잡아 내리는 효과. 그럼 좀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만약에 경찰에서 이 사람 이렇게 몇 번씩 소환하는데 안 옵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아무 저기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말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포한다. 왜냐하면 미리 말해도 체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갑자기 전격적으로 하는 듯이 되다 보니까 저들이 그 코스프레하기 딱 좋게 형성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구속적 부심, 체포적 부심, 구속적 부심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더 크게 코스프레 할 것 같다. 근데 그대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법원에서 김규현 변호사가 정리 잘 해주셨더라고요. 체포 사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설명해봤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이제 이미지적으로 박히는 것 때문에 잘못한 건 분명히 맞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조사가 끝났으니까 나온다 요거잖아요. 참 아쉽고 화가 난 대목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 부분 이제 그 연휴 사이에 틀면 이진숙만 나와가지고 맞아요. 취재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경찰의 오버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진숙 사건을 여러 경찰서가 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양천서, 대전서, 유성서 뭐 이렇게 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그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 많아서. 근데 주로는 이제 양천서에서 이제 수사를 담당했는데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왜 이거 수사 똑바로 안 하냐라고 굉장히 이게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질질 끌고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눈치 보기를 하면서 경찰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다가 최근에 경찰 수뇌부 인사가 나고 치안감 인사가 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주권 정부로 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또 이번에는 아무런 판단 없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체포영장 치기 전에 소환을 6번이나 요구를 했는데도 불응했다. 계속된 소환 불응에 있어 사실 우리 같은 사람 한 번만 불러도 얼른 나가거든요. 네.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바로 나가죠, 바로. 바로 나가죠. 예. 영등포 경찰서 부르면 바로 갑니다. 예. 그런데 이진숙 씨는 보면 6번이나 소환 불응을 하는데 3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바로 체포영장 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비판을 받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마치 본인이 무슨 엄청나게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뭐 민주주의 투사인 양 그런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황운하 의원 경찰 출신이죠. 이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진숙은 경찰의 체포영장을 기다리고 예상하고 경찰의 정무적인 판단 고려 없는 체포 영장을 기다리면서 최대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 거다. 그리고 이것은 체포 영장 유도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인 폰다가 2019년에 그 기후 위기와 관련한 시위를 하면서 그 본인이 이제 케이블 타이에 묶인 팔을 이렇게 올려 들어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작전을 짜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멘트까지 준비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멘트까지 뭐 딱. 거기서 왜 정청래 대표가 나오고 그렇죠. 뭐 이재명 정청래가 대통령이 시켰냐, 왜 나옵니까? 뭐 이재명이 그게.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이게 종합해 보면 이렇게 갈 이슈가 아니었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무 판단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여기저기 눈치만 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후에 지금 이제 수사기관 문제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개혁 과제인데 경찰을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좀 띄워줘서 뭐 보수에서는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 출입을 어쨌든 좀 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은 다 보수 분들도 많아요. 보수 인사분들도.
페이스북에 다 이진숙 얘기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됐을 수도 있겠다. 그 이진숙이라는 사람으로 뭔가 선거를 한번 치러봐라. 잘 될 수 있나라는 네.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거로 이뤄놓은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선거가 이번에 시험대에 올린다라고 했을 때 잘 될 것인가 네. 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잘 됐을 수도 있다. 그 말씀 맞을 것 같아요. 네. 이 요즘은 대부분 이제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사진 한 컷 이런 것들에 익숙해서 네. 이미지적 사고를 하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아무리 어떤 호소인으로서의 코스프레를 아무리 해도 이미지에 남는 건 빵이거든요. 그렇죠. 빵진숙. 그 한 네. 번 박힌 게 잘 쉽게 바뀌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름 석자 떠올리면 딱 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활용해서 어떤 마케팅을 한다, 예. 표에 득표를 얻기 위해서 뭘 한다, 통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분이 어쨌든 본인 자기 정치를 계속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거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본인이 중심이 됐을 때는 사실 전국적으로 당을 위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본인을만 위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국민의힘 출입 네. 오래 하셨으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될 가능성이 있어요? 높아졌죠. 높아졌다. 지금은 약간 이제 국민의힘의 민심이 이진숙한테 많이 기울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뭐 핍박받고 네.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승리했으니까 이게 본인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재를 여기까지 안 해봤는데 아마 지금 지도부에서 굉장히 골치 아파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 그거 좀 여쭤볼게요. 네. 이진숙 위원장이 원래 그때 윤석열 캠프에 들어오고 싶어 했는데 네. 캠프에서 거절했다. 거절까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이 캐릭터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캠프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예. 소수의 몇 명이 이제 추천을 하고 그 중에 제가 아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 캐릭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했다. 예, 저한 예. 거죠. 그래서 그- 캠프에 못 들어왔죠, 이 사람이. 뭐 실질적으로 활동한 건 본 적은 예, 없습니다. 예. 근데 재밌어졌네요. 그 많은 분들이 올려놨던데 캡처에서 김재원 씨가 예. 이재명과 정청래는 저에게 맡기시고 뭐 편안한 아이고 그러니까. 이진숙까지 맡겨야 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최고위원이 직업인 이 김재원 최고는 대구시장이 굉장히 목표일 텐데 치열한 접점이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미님께서 뉴욕에서 아우 깜짝이야 추석 연휴에 왜 녹방이 아닌 라이브입니까? 취재 편의점 팀 너무 고생하시네요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작가님, PD님도 많이 고생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오늘 그리고 사실상 오늘부터는 좀 축약해서 그렇지만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다. 근데 명절이니까 하나만 조금 그래도 네. 우리가 쉬면서 어떤 좀 철학적 가치적인 말씀 하나만 드리면 네. 사실은 그 12.3 내란 이후에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여기까지 와서 조금 자기들이 일종의 침잠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조금 가라앉히고 본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향해서 개사과류 말고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시점이 온 거거든요. 자, 박근혜 탄핵당했을 때 2017년도에 악다구니 쓰듯이 하면서 그래도 그때는 사과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홍준표가 24%를 얻었죠. 근데 그게 이제 나쁜 학습 효과가 돼서 이번에는 아예 버티고 이 갈등 구조를 활용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41.15의 환상이 허상으로 그 허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네. 야, 우리가 이렇게 버텨서 똘똘 뭉쳐서 버티니까 41.15가 나온다. 그러면 박근혜 때는 이제 1층 바닥 지하 1층 정도 떨어졌죠. 이게 쌓여서 떨어질 때는 지하 10층, 20층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쯤 돼서 자기들이 재정비하고 하려면 맨날 우리 보고 삼권 분립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 이런 것도 이번 참에 좀 읽어보시고 다시 네. 자기들이 보수주의 원류라고 하는 에드먼드 버크 같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점진적 진보화를 얘기를 했어요. 미국 독립도 찬성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영국의 적이었지만 이런 왜 자기들이 조금씩 껍질을 살갗을 벗기고 정말 통탄하는 심정으로 쓸개를 씹어가면서 반성하고 네. 새롭게 혁신하고 나와야 되는지 이런 연휴 기간 이런 때는 이 지도부가 네. 한 번은 해야 내년도 지방선거 그 이후에 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악다구니로 지금 뭐 냉장고를 옮겼니 말았니 뭐 이런 황당한 주장으로 계속 가죠. 그러면 제가 단언컨대 41.15의 함정 그 허상에 빠진다. 네. 엄청 계속 얻을 것 같지만 일정 그 이상을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개혁 보수라고 이렇게 외치고 뭐 유승민 대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오고 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안 먹히잖아요. 근데 지금 더 극우화돼서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들의 종착점은 정해져 있다. 훨씬 더 나락으로 세게 떨어진다는 게 보인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이번 연휴에 좀 반성하길 바랍니다. 반성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안할 왜냐하면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그 청년들하고 어딜 갔냐면 건국전쟁 2를 관람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역사의 다양한 관점이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역사에서 다양한 관점이 존중되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박형원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긴 한데 이미 우리가 합의하고 약속한 역사를 계속 아니 비틀고 팩트에 근간해서 역사를 봐야지. 예.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팩트도 팩트지만 어쨌든 나중에 합의를 하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그거를 갑자기 다시 들고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비틀고 뒤트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게 무슨 이런 걸 왜곡된 그러니까 역사를 다양한 시각이라고 예. 봐줘야 되는 것인가? 예. 그 2015년 6년 그쯤에 국정교과서 추진을 세게 막 하고 밀어붙이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몇몇 수석 그리고 비서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역사의 다양성을 존중하시냐 획일성을 존중하시냐 하면 다 다양성이래요. 그런데 왜 국정교과서를 획일화 하려고 그러느냐 아무 말을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또 다양성을 얘기하네요. 네. 그럼 우리는 획일적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저는 다 떠나서 그 국민의힘이 좀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가치 판단에 대한 정상성을 잃고 끊임없이 극우로 달려가면서 또 선거에는 이기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 엇박자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중도 싸움이거든요. 그 10월 3일에 세계일보가 한국갤럽하고 여론조사한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이 28%고 민주당이 45%예요. 이 비율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334 그러니까 그 뭐 보수 3, 진보 3, 나머지 유동층 4 이랬는데 이 구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도 보수까지 포함해서는 이미 민주당으로 다 간 겁니다. 45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6 가운데 30%도 못 되는 28%의 지지율 가지고 돌파가 안 되는데 거기에다 더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거죠. 극우로.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조사 바로 이어서 이렇게 보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네, 여야 후보하면 5% 정도 차이로 좁혀져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네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항상 마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네.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기대나 네. 어떤 희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이 지금 다 기둥뿌리까지 지금 망해 가는데 썩어 가는데 잔가지 석가래만 지금 썩는 게 아니라 주 기둥까지 지금 썩는데도 어떻게 좀 해보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기대로 반영돼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뒤에 내년도 지방선거에 나오다 보니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네. 조금만 더 하면 올라가고 또 여당이 똥볼 찰 거야. 항상 자기들이 잘해서 뭐는 없어요. 여당이 똥볼 차면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 그런데 내란 이후에는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야죠 이들이. 그렇죠. 근데 아니 냉부에도 주진우 의원실 분위기가 어떻다고 그랬죠? 엄청 좋아하죠.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냥 한번 던져봤는데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물었다. 그러니까 속칭 받아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름값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는 제가 보기에는 보편 타당하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말씀해 주셨는데 5% 차이 난다. 네. 전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역에 안 간 게 지도부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네.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더라고 박 기자. 아니 이게 우리가 서울역에 못 갔을까? 안 간 거 아닐까? 다른 데 일부러 전략적으로 간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봐 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은 그겁니다.
지금 동대문에 갔거든요. 동대문.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방선거 전초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 네. 근데 동대문이 지난번에 동대문 구청장 선거에서 한 6% 정도 차이가 났어요. 네. 그 정도는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대문을 마지노선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17대 8인가 그죠? 네. 국민의힘이 많고 그 전에는 24대 1 해서 국민의힘 조금 더 가져왔지만 이번에는 약간 국민의힘은 일단 판세는 불리하다고 보긴 봐요. 왜냐하면 접전이라고 봤으면 마포 뭐 2%, 뭐 네. 종로 이런 데 갔을 거예요. 네. 근데 동대문에 갔던 거는 지키려고 하는 게 한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대문 영등포보다 서울만 하면 네, 서울만 하면 네. 구청장만 구청당. 봤을 때 그 보면 그것보다 더 6%보다 더 많이 차이 나서 국민의힘이 이겼던 데가 양천, 강동, 용산, 서초, 송파, 강남, 동작 뭐 요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8개 정도 이기겠다. 그 정도는 사수하겠다라는 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동대문은 전통적으로 보면 옛날 중앙선 철도 타고 올라오면은 청량리 쪽으로 해서 동대문으로 영남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홍준표 씨가 동대문에서 국회의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이제 영등포 호남 쪽에는 사람들이 호남선이 많- 이제 예. 강세였고 예. 그게 그 철도 망하고도 다 관련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 지역별로 사람들 사는 용산에는 충청도 사람들이 많죠. 예. 용산 청과시장 이런 데는 옛날에 이제 충청도 분들이 많이 네. 있었고 예. 그러니까 동대문은 그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좋은 지역으로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 보면. 그 이번에 말씀 주신 대로 세계일보 조사에서 여당 당선이 이 44, 야당 당선이 39. 그러니까 여당 당선을 이제 소구하는 국민 여론이 5% 정도 앞서고 있다라는 건데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당 당선이 42. 그다음에 야당 당선이 43이에요. 접전이다 이렇게 볼 수 그래서 있을 것 쉽지 같고. 않다라고 그렇죠. 보고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맞습니다.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인천 경기는 이제 민주당이 45 그리고 이제 야당이 39 충청은 여당이 43 야당이 35 충청 상당히 앞서 있어요. 네. 그다음에 광주는 이제 여당이 66 야당이 18 그다음에 TK는 여당이 29 야당이 53 PK가 여당이 38 야당이 42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서울과 영남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PK 지역이 상당한 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서울과 부울경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딱 나오니까 예.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메시지 날렸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안 경기지사 나간다. 나 경기지사 안 결과 나간다. 나온 거 딱 보고.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네, 아주 타이밍. 그러니까요. 네. 여론조사 보고 냈네. 라는 생각이 들 실제로 정도다. 불경을 좀 이제 잘 전략을 정중히 짜야 될 것 사양한다 같아요. 이런 말 네. 했는데 못 나가는 거죠. 네. 사실은 경기지사 나가면 100점 100패인데 동작을 그 소중한 지역구를 놓치고 절대 나가겠습니까? 그럴 리가 국회의원 없죠. 더 할 수 네. 있는데 절대 그럴 리는 없다. 근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이제 지방선거가 중요한 거는 이제 구도와 인물인데 네네. 이번 구도는 뭘로 잡아야 된다. 사실은 이제 이 내란 12.3 내란 뒤에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치러지는 특히나 이제 1년 차 딱 될 때 대선이 6월 3일 날 있었잖아요. 내년도 지방선거 6월 3일이에요. 네. 그러면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도 당연히 유리한데 여당이 유리하는 게 정상인데 더군다나 내란 끝에 벌어지는 선거인데 당연히 훨씬 더 유리할 거다가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맞는 분석이겠죠. 그런데 아까 이제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일종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대표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지금 대통령이 이제 어렵게 되셨지만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얼마나 악마화를 했습니까? 흑화. 그러면서 이 갈등 구조가 완전히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완전히 그 기존 윤석열과 대비해 보면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나는데도 차이 나죠. 이 흑화된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씻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공개도 하고 그래서 리박스쿨 뭐 기타 이제 그 전에 댓글 부대 이런 것들 쭉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뿌리 깊게 어딘가에서 계속적인 압력이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견고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8.6그룹 민주화 이후에 진보 진영에서는 가치, 이념, 어떤 철학 이런 논쟁에 불을 땡긴 적이 없어요. 네. 오랫동안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MB 때부터 해서 뉴라이트,
그 네. 이후에 자기들 택도 없는 건국절 논쟁 이런 걸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가치, 철학, 이념적인 전쟁을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단수에서 그런 가치 철학적인 단수에서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나경원 씨 같은 사람이 뭐를 얘기를 해요? 체제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 입으로 체제 전쟁이라는 말을 할 정도가 되려면 단수가 최소한 유시민 작가랑 백지 놓고 붙어서 이길 정도 돼야 체제 전쟁이란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많이 쌓여 왔어요. 그래서 네. 내년도 생각보다 어렵다. 뭐냐면 기승전 발목 잡기잖아요. 발목 정도가 아니죠. 지금 바지춤, 허리춤 끄잡아 내리는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정권 출범한 지. 그러니까 인수위도 100일밖에 없이 안 4개월 된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목 정도가 아니라 바지춤. 그러니까 냉장고로 옮겼네 말았네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죠. 지금. 네. 전혀 그럴 타이밍이 아닌데도 지금 전부 사실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할 때 여야 없이 지금 국민들은 그렇지. 뭉쳐져 간단 말이죠. 예. 이렇게 돼야 되는 시점이죠. 맞습니다. 원래대로 예. 본다면.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발목 잡고 끄잡아 내리면서 앞으로도 뭐를 해도 기승전 이재명이에요. 발목만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흑화된 이미지에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게 쉽게 씻겨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실은 재판 같은 걸 통해서 네. 딱 깔끔하게 지금 막 허위 조작, 날조, 기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엊그제 그 매불쇼에서도 성남 FC 관련해서 제보 들어온 걸 공개드렸듯이 막 황당하게 미리 답을 짜놓고 가는 어떤 그런 이제 수사 등등에 대해서 내부 제보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딱 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닌 상태로 가기 때문에 여전히 흑화, 악마화 기본이고요. 이런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라서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선거는 2018년 선거하고 다르다. 그때는 3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고요. 예. 5월 10날 취임식을 했고 6월 10날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거의 예. 곧바로 딱 한 달. 있었죠. 예. 그러니 뭐 이건 뭐 볼 것 없이 그냥 딱 행정과 정부는 같이 간다. 네. 딱 그 개념에서 뭐 설명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그냥 갖다 박으면 막 되는 그런 그렇죠. 시점이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선거를 생각하면 오산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정교하게 전략적 판단 속에서 어떤 구도를 짤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런 판단도 가능하다는 거죠. 내란당이냐 민주당이냐.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그게 그 프레임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내란이냐 아니냐. 내란이냐 민주주의냐. 헌법이냐 반헌법이냐 뭐 이런 구도로 치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물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인물을 내세우느냐에 중요하죠.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좀 전에 아주 중요한 프레임 말씀 주셨어요. 내란당이냐, 뭐 민주당이냐. 뭐 민주당이냐. 굉장히 좋은 프레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근슬쩍 네. 전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윤석열 얘기하면 그 사람 우리랑 관계 없어요. 우리 당 이미 떠난 떠났어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쫓아낸 것도 아니고 예. 떠난 사람이에요 하면서 국민의 일상 더 든든하게 뭐 예. 이런 이제 황당한 얘기를 근데 하고 있는 황교안의 거죠. 길을 가면서 어떻게 국민의 일상을 챙기죠? 네. 근데 그 제가 느꼈을 때는 네. 부울경이 사실 접전지잖아요. 사실 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탈환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야 그래도 대통령 한번 밀어줘야지라는 정서가 먹혀요. 그럼 네, 이재명 그래서- 대통령 한번 밀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전략을 조금 잘 짜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12대 5잖아요. 그 민주당 지자체장이 5분밖에 없고 충청 같은 경우가 항상 바로미터라고 그랬잖아요. 충청이 지금 4군데,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이 전부 이제 국민의 힘인데 각각을 보면은 충분히 다 바뀔 여지가 상당히 강하지만 좀 전에 이런 황당하게 은근슬쩍 두루뭉술이 넘어가는 그런 어떤 작전에 네.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근데 뭐 좀 전에 이제 충청에서 바뀔 여지가 이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충청도 분들은 말수도 별로 없고 속마음을 주로 감추는 듯이 보이지만 분기탱천 불의에 일어나고 이런 건 굉장히 네. 강해요. 네. 역대 의병장이라든지 3.1운동 33인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충청도 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인구 대비해서 가장 많죠.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내란 관련해서 지금 어리버리 감추고 덮고 넘어가려고 한 세력이 여전히 많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큰 코 다칠 그렇습니다. 거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보수가 그동안은 사실은 다른 거 다 떠나서 국익의 관점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보수주의자라면 국익과 국가와 국민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너무 과도하리 많지 뭐 국뽕 막 이런 얘기 할 네, 정도로 네. 그런 게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전혀 그게 아닌 거잖아요. 네, 나라야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오로지 본인들의 기득권만 유지된다면 뭐 그러면 뭐 문제될 거 없다 이런 태도로 임하기 때문에 또 다시 아닌 척하면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데 정말 좋은 지점이에요. 전 세계 극우도 네. 우파 정도가 아니라 극우도 자국민 우선이잖아요. 자국 이익 우선이잖아요. Great America, America First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가. 있잖아요. 예. 마가도 그렇게 이제 예. 하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 극우들은 어떻게 해요? 미국 중심이고, 미국 중심이고. 일본 중심이고, 네? 우리 국익이 후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기득권 퍼스트죠 항상. 예. 그게 이제 극단적인 차이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건력이라고 이제 비과서 말씀드리는 건데 굉장히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라고 표현하죠. 그 은근슬쩍 그냥 어느 순간에 보면 마치 자기들이 정의로운 자기들이 국민의 일상을 뭘 책임졌던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제 넘어간단 말이죠. 이런 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굉장히 선전선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네 이런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좀 드는 것은 저는 2030이 이번에 선거에서 굉장히 큰 변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30의 투표율. 왜냐하면 제가 그 지난 개천절 날, 네. 10월 금요일 날 그 보수 집회 행진하는 거 봤는데 그 2030 남성 여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큰 봉에다가 태극기 큰 태극기를 걸고 네네. 한 명씩 다 걸고 행진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 만만치 않다. 그들에게는 사실은 구호가 먹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민주진영에서도 2030을 어떻게 한번 좀 잘 정보를 전달할 건지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태극기 집회 나오던 그 광화문의 어르신들이 아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되게 그러니까 저는 그 리박스쿨이 사실은 양성소 같은 거를 하려고 네. 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극우 양성소. 그리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찰리 커크 같은 사람을 막 추모하잖아요. 찰리 커크가 유색인종 차별하고 여성 차별하고 막 그런 주장했던 극우인데 그걸 또 장도혁 대표를 비롯한 분들이 가가지고 또 막 추모를 하고 애도를 하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이율배반 이율배반이죠. 대한민국에 그 사람들이 최혜병 저 애도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완전히 이율배반이죠. 예. 있을 그, 수 없는 예. 일입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약간 플랫폼을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극우화된 2030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스레드라는 플랫폼이에요. 네. 거기에 보면은 본인들이 아 나 오늘 태극기 샀다 뭐 깃발 샀다 이런 거 막 인증해서 올리고 어디서 모이자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모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좀 주목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어른들이 적응하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스레드 다 기본이 반말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이제 몇 번 이렇게 해보는데 반말로 하는 이게 문화가 도저히 있거든요. 반말로 예. 안 되는 거예요. 반말로. 교수님 존댓말이 저기 DNA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적응이 안 되는 반말.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댓글 같은 거 쓰려면 상당히 기능이 불편해요. 맞아요, 생각보다. 불편해요. 페북이나 네. 이런 건 좀 정리된 느낌.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4050 이런 사람들은 정리된 느낌 이런 게 좀 있는데 굉장히 세대 차이가 있네. 세대 차이가. SNS도 세대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명절인데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접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댓글 또 슈퍼챗도 여러분들 많이 쏴주셔서 오늘 한가위처럼 정말 풍성한 예, 프로그램이 됐던 이번 것 연휴가 같습니다. 길어가지고 네. 저도 뭔가를 하나 보고 싶은데 시사 네. 프로그램 볼만한 게 없더라고요. 취재 편의점. 제가 취재 편의점 메뉴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남은 명절 그래도 잘 쉬시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연휴가 좀 있어서 네. 그동안 이제 명태균 게이트부터 12.3 내란 뭐 선관위 서버 침탈 뭐 쭉 제가 공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책으로 정리를 좀 해보고 있어요. 교수님 또 책 홍보. 예. 아니 아직 뭐 홍보 단계는 아니고 이제 제목 알려주십시오. 책 제목.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봤는데 그 순간순간의 그 선택에 대한 그 초이스, 네.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정리를 그렇군요. 해보고 예.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김종대 전 의원도 그 내란의 밤을 기록해 놔야 되겠다 싶어서 방송 다 출연 안 하시고 연말까지 책만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정치인들이 언론인들도 분발해서 책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석 명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